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제 문제집 30쪽이죠. 3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그 중에 먼저 용도지역부터 보시죠. 용도지역이요.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용도지역에서 보실 내용이요. 첫 번째, 용도지역의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고, 두 번째요. 용도지역 지정 변경 중요하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작은 1, 2, 3 세 가지가 있고요. 땅바닥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죠. 건축물에 건축물 바닥 29가지 용도가 있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역,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런 것들을 건축 용도 제한, 그거에 대한 또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 용도 제한은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는 건 전국이 똑같은 거죠.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전국에 똑같은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 그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특례 있는데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지정의 특례 3가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요.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한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땅이 같으면 이웃한 땅으로 본다. 어항 전택삼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중간 땅, 관리지역에 보전 목적 정했으면 도간농자 중에서 농림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라고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요. 전국 땅 4가지. 도간농자가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가지가 있고요. 9가지요. 도시지역에 주, 상, 공, 녹 4가지가 있고, 관리지역에 개, 생, 보 3가지가 있고, 농자는 따로 더 구분하지 않죠. 그 중에 이 9가지 분류가 중요한 거고요. 주, 상, 공 이미 개발 끝난 땅이죠.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다음에요. 생보, 농자. 이게 이제 도농자 비슷한 땅이죠. 도시적 비슷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농자 4가지는 즉 생보, 농자 4가지는 보전 땅이죠. 중간에 높게 개발 가능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가지로 나누는 거죠. 주거지역에 전일춘. 다음에요. 6가지 1, 2, 3, 춘. 있고, 상업지역에 근유일중 4가지가 있고, 공업지역에 전일춘이 있고, 녹지지역에 자생보가 있고 하는 거죠. 건축 용도 제한은 뜻 이해하시면 되고, 건폐율 용적률 숫자 그 자리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놓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30쪽에 1번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지역에 주상공록 4가지, 그 다음에 16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4가지 뭐가 있고요. 도간농자 9가지, 주상공록, 개생보농자가 있죠. 따라서 그냥 답은 1번.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죠.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답은 1번. 2번 문제요.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전용 주거지역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주거지역 나왔습니다. 3글자 뭐고요? 전일준. 6글자 1, 2, 1, 2, 3, 준. 6글자 전향후 1편리 2죠. 1, 2, 집 2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 3, 저층, 중층, 고층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 땅도 있죠. 전용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니까 모든 주택이 다 들어가고요. 저층, 중층, 고층이니까 모든 주택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 건축할 수 없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종류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이 틀렸죠. 준공업지역, 준공업, 공업이 중심이고 다른 것들, 상업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준공업지역인데 땡땡 지역, 환경을 제외하는 공업 배치, 그건 뭐고요? 일반 공업지역이죠. 해설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2쪽에 4번 문제, 용도지역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 맞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양,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자연환경 등등등 보전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지정 변경, 도시군 기본계획 X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은 크게 도관농자로 구분한다. 맞나? 너무 안 되죠. 예. 아무튼 그럴 수 있어요. 도관농자. 동그라미 3번도 맞는 것 같네? 그러니까 4번, 5번 틀렸고 2번, 3번 둘 다 답이요? 그 다음에 다시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 번 넘어가고 난 거는 다시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 이거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는 5번을 봐도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따라서 처음 볼 때 천천히 보시는 게 훨씬 낫죠. 시간은 많으니까요.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지역 X요. 혀가 이상하잖아요. 도관농자, 농림지역이죠. 농업지역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지역 X요. 동그라미 5번,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뭐로 세분한다? 틀렸죠. 여기서 세 글자, 전일준, 6글자, 전향호, 일필이 6글자, 1, 2, 1, 2, 3, 준입니다. 준은 세분이 없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었고 5번 문제요. 공수면 바다, 매립제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바다를 매립한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이웃한 땅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농림적 앞바다, 농지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으면 똑같은 거죠. 농림지역이 조금 늘어난 걸로 치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로 끝나는 거죠.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해야 된다. X 틀렸고요. 특례가 아니죠. 특별한 예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어항, 전택, 3.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해설부터 보시죠. 해설에 동그라미 1, 2, 3, 1, 2, 4, 5.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작은 1번,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 앞바다, 도시계에 연접한 공유수면. 2번,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 앞바다, 도시계에 연접한 공유수면. 3번,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등등은 제외한다. 4번,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자동방으로 도시지역이죠. 5번, 산업단지 4가지 가운데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개발법의 특별한 예외입니다. 이제 문제 보시면 6번 문제.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 농공단지는 도시적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보는 거죠. 농림지역의 연접, 농림지역 X요. 3번은 취락지구를, 개발법 좀 이따 보시죠. 동그라미 4번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 앞바다인 거죠.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X 틀렸고요. 5번, 택지개발지구, 어항전택 3. 다른 거는 뭐라고 붙어있지만 택이는 깔끔하잖아요. 덕선이 친구 택이요. 얼마나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냥 깔끔 그 자체로 도시적인 거죠. 답은 5번. 동그라미 3번 모르는 거 2번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답은 바로 뒤에서 빵긋빵긋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까지 보시고 다음에 오셔야 되는 거지. 40번 문제 중에서도 모르는 문제 40번까지 그냥 쭉 넘어가시는 거고 40번까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 문제에서도 6번 문제 안에서도 동그라미 3번 이상한 거 2번 읽지 마시고 뒤에 쉬운 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택이 얼마나 깔끔해요. 답은 5번입니다. 그건 아시는 건데 3번에서 시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면 넘어가고 아는 거 풀고 40번까지 갔는데 10개 풀었어요. 됐잖아요. 25점 다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반절만 맞추면은 되는 겁니다. 그럼 몇 점인데요? 한참 점수 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 잡고 가시는 게 훨씬 낫고요. 동그라미 3번은 해설 보시죠.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구역은 해설이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본다. 신도시 건설할 땅, 당연히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단, 도시지역 밖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취락지구 위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부는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도지역 바꾸지 말고 그냥 사업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법에서도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까다로운 거고 5번은 간단한 답이죠. 됐습니다. 34쪽에 7번 용도지역 지정과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지정과 특례 1번이 틀렸습니다. 어항전택 3이죠. 산업단지 4가지 가운데 3가지만 도시적으로 되는 거지 산업단지 4가지 전부 다는 아니라고요. 산 X요. 산업단지 X 해설 4가지 산업단지 가운데 3가지만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만 도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5번 관리지역에서 중간 땅 관리지역에서 농사짓자 나무 키우자 산토끼 보호하자 보호자 땅이 되는 거죠. 관리지역이 초점입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틀린 것은 1번. 그러니까 8번 문제.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설마 35쪽에 있는 표요. 35쪽에 있는 그 표를 외워야 돼요? 입장 받고 생각해봐. 출제하는 지네들은 왜 외워요? 지네들도 못 외우는 거잖아요. 외울 필요 없는 겁니다.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보시죠. 주거지역에 6가지, 3글자, 6글자, 6글자, 전일준, 전양호, 일필리, 1, 2, 1, 2, 3준 있습니다. 8번 문제예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전용, 양호, 일종이 뭐고요? 단독주택 중심이죠. 일종 위에다가 단독 쓰시면 되고요. 단독주택 중심 땅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답은 2번이죠. 아파트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높은 거니까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와서요. 36쪽에 9번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이 뭐고요? 일반 주거지역이죠. 세분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주거지역. 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단 건축물은 이제 예로 주어져 있는 건축물들은 4층 이하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주거지역, 집 사놓으면 집값이 뛰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공법에서는 간단하게 같이 살고 있는 게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동물미용실, 동그라미 2번 기숙사, 3번 고등학교, 4번 양수장, 5번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단독주택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있을 수 있고 기숙사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고등학교 기숙사 있잖아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뭐 우물물 길어서 먹어요. 양수장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반려견, 반려묘. 요즘에는 애완동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반려동물입니다. 우리 집 식구와 같지만 아이고 어릴 때 강아지한테 물려서 강아지만 보면 아이고 무서운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물 미용실은 안 됩니다. 해설이요. 둘째 주점 건축물 130가지 종류 가운데 동물 미용실은 술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 등과 함께 건축물 29가지 용도 가운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동물 미용실을 술집, 일반 음식점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 술집이 주거지역 한가운데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35쪽에 있는 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의 추리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8번과 10번은 쉬운 문제고요. 10번 문제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아파트 뭐 주거지역 중에서 어디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계획관리지역. 근데 여기 아시죠? 관리지역 몇 층이야요? 4층이야. 녹지지역 4층이야. 아파트는 주택이 5개층 이상. 여기는 얘기할 것도 없이 더 낮을 거고요. 그래서 녹관농자에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동그라미 1번 계획관리지역 틀렸고 동그라미 2번 공업단지 한가운데 아파트요? 사람 살 수가 없죠. 동그라미 3번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아파트요? 안 되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3글자 6글자 6글자 전일준 전양호 일필리 1, 2, 1, 2, 3준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저, 중, 고 저층 4층이야 아파트 안 되죠. 동그라미 5번 2종 전용 주거지역 1, 2, 1, 2, 3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심 땅. 당연히 아파트 지을 수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상한 동그라미 1, 2, 3에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녹관, 녹지지역 관리지역 4층이야 끝났고 2번, 3번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넘어가시고 모르시면 알고 계시면 거기서 XX 하고 가겠지만 모르시면 넘어가시고 4번, 5번. 5번에서 답이 빵긋빵긋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1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공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쩌자고요? 그냥 모나미 갖고 왔냐 그 문제죠.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고요. 뭐 설마 문제 중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모나미 갖고 오셨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모나미 갖고 왔으면 뭐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답 4번 모나미 굴리시면 되고 모나미 안 갖고 왔으면 그냥 아니 계속 숫자 다 떠올리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가끔 그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정 안 되면 그걸도 해야 되지만 그건 꼭 그러니까 그 5분의 1로 균등하게 배분해 놓지 말라고 지침에 돼 있어요. 40문제 그러니까 오지택일형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쪽 출제 기준이 14회 시험에서인가 한번 쟤네들이 그러니까 공단 홈페이지에 한번 잘못 올리는 바람에 출제 기준이 한번 이렇게 외부에 그러니까 노출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0문제 오지택일형 동그라미 1, 2, 3, 4, 5를 정답을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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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이렇게 배분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것만 갖고 요행수로 맞추는 문제도 생기게 되면 실력 구분이 안 되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1번 지문 답이 15개, 2번 지문 답은 2개 뭐 이렇게는 안 하고요. 한 3개 정도는 8개이고 2개는 7개, 9개 아니면 2개가 8개이고 아니 뭐 하나 아무튼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40개는 맞춰야 되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두 개는 어긋납니다. 근데 내가 풀어본 걸 봤을 때 그러니까 1번과 2번 답이 많고 그러니까 3, 4번이 좀 많이 비어있다. 그럼 모르는 것은 3, 4번 일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그렇죠. 모남이나 아니 시간 되면 그 정도 하나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안 가도 어느 정도 가다가는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11번 문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뭐예요? 고층, 편리한이죠. 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뭐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이고요.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조례까지 정하는 거니까 이걸 외워서 푸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출제자는 다 외워요. 그러니까 전국에 그러니까 몇 개요? 특광시군 하면은 161개. 특광시군의 조례를 다 외우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동그라미 1번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람주점. 너희들끼리 단란하게 놀아. 이 동네 와서 단란 시끄럽게 술 마시고 띵까띵까 안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아니 성인들도 거기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격리하자고 해놓은 격리병원을 아이들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3번 관람장. 관람장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관람장 그러니까 깍 오빠 부대 깍 언니 부대 그러니까 좀 시끄러울 수도 있죠. 동그라미 4번 위험물인데 뭐예요?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사시면서 도시가스 쓰니까 모르시지만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LPG 그 통가 쓰시는 분들 계시는 거죠.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동그라미 5번 업무시설로 400제곱미터인 것.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업무시설로 뭐 일정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400이 아니라 4000제곱미터네요. 큰 업무 빌딩. 이 주거지역 한가운데요. 좀 생뚱맞죠. 그런 겁니다. 뭐 동그라미 3번과 4번 중에서 그러니까 나는 깍 오빠 부대, 나는 깍 언니 부대, 나는 그게 좋아 하시는 분은 3번으로 할 수도 있겠고 동그라미 4번 지금까지 도시가스 말고는 그냥 띵 도시가스도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인덕션 또 뭐 무슨 라이트요? 하이라이트 또 뭐요? 아무튼 뭐 그거 하시는 분은 가스가 왜 나와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예. 젊은 분들은 더 감이 멀어지겠군요. 아무튼 LPG는 필요한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뭐 그 아래에 해설이 있는데 그걸 누가 알고 그걸로 푸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눈 깜짝깜으로 찍는 거죠. 근데 아무튼 1, 2, 5는 1번과 2번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 4, 5 중에서 액화가스, LPG 그 연결해서 쓰는 거 그걸 아시는 분은 뭐 그러니까 그걸 눈으로 보셨던 분은 4번을 찾으실 것 같고
그 한 번도 안 보시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덕션 아니면 블루라이트, 하이라이트, 블루라이트요. 블루라이트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땡땡땡땡 뭐 일본 노래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무튼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요. 대지면 1000제곱미터, 건폐율 50%, 용적률 250%, 건폐율 용적률 최대를 적용할 때 최소 층수는 문제 첫째 줄 50%, 250% 몇 배예요? 5배. 5배 몇 층 이상이요? 5층 이상. 5층 이상이니까 최소 층수는 얼마가 되고요? 5층이 되는 거죠. 38쪽에 그림 보시면 더 아시겠고요. 그러니까 건폐율, 해설에 건폐율, 둘째 줄 건폐율, 둘째 줄 대지면적분의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그래서 최대를 적용하면 50% 1000짜리 땅에 500까지 그림자, 용적률 250% 2500, 바닥면적 합계 2500, 500으로 5층을 쌓아 올릴 수 있죠. 에펠탑 모양으로 뾰족하게 올리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번 문제요. 건폐율, 단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폐율 용적률 숫자는 뭐 시험에 뭐 거의 매년에 한 문제씩은 나오는 비중이죠.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9가지 어떻게 되고요? 7972, 42. 그러니까 7972, 42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16가지요. 55, 665, 7, 7889, 7772가 됐죠. 다음 쪽 해설 보시면서 가시고요. 39쪽에 있는 해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9가지요. 500, 1500, 400, 100. 그러니까 혈우요. 500, 1500, 400, 100.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나머지 80. 500, 1500, 400, 100.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나머지 80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6가지요. 그러니까 100, 150, 200, 250, 300. 펄쩍 뛰어 500. 1500까지 가야죠. 900, 1100, 1300, 1500. 400까지 가야죠. 통통통. 300, 350, 400. 그러니까 녹지죠. 자생보 100, 180이죠. 그러니까 180입니다. 13번 문제. 9가지 용도지역이니까 797, 42, 797, 42, 797, 42, 6 없죠. 공업지역 얼마요? 70입니다. 3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14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폐율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거의 공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건폐율에서도 어디가 가장 숫자가 커요? 그러니까 이쪽 상업지역이 숫자가 크잖아요. 7889 여기가 7로 시작하고 주거지역에 가장 센 게 5, 6, 6, 5, 7 준주거지역 7 여기가 7889 공업지역이 다 777이죠. 그 다음에 889가 합니다. 용적률에서도요. 1500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주거지역 센 게 500가 가장 큰 게 공업지역 가장 큰 게 400인데 그러니까 상업지역 가장 큰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근린이 그러니까 90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4번 문제 건폐율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된 것은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제일 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상업지역 X,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상업지역 X,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상업지역 X,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상업지역 X. 다음 몇 번이요? 5번. 5번 중에서도 상업 두 번째 세 번째 상업서요. 상업 근유일중 7889 근린이 70이죠. 그리고요. 40번 문제 그러니까 해설에 40번 문제 해설 14번 문제 해설 40쪽에 있죠. 그래서 이걸 따로 외우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표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아무튼 상업지역이 가장 오른쪽에 있다. 지금 그걸 눈으로 보기 위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15번 문제요. 용적률 최대한도가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용적률 9가지. 근데 여기는 9가지 갖고 아니라 21가지가 다 있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은 9가지는 써놓고 가야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 먼저 큰 거는 상업지역 없네요. 아쉽지만 뭐 하나하나 짚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용적률이죠. 100, 150, 200, 250, 300, 펄쩍 뛰어 500. 동그라미 1번 X, 동그라미 3번 3종 일반 주거지역 10,
100, 150, 200, 250, 300, 300이죠.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준주거지역 얼마요? 500이죠. 주거지역 중에 제일 동그라미 1, 2, 3이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중에 준주거지역 제일 센 거니까 동그라미 1번 주거,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가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게임하다가, 그러니까 카드 게임하다가 너 나한테 숫자가 낮으니까 너는 패를 그만 엎어둘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글자.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뭐 누구라도 돌아가시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3번이 제일 세니까 동그라미 1번 X, 동그라미 2번 X 된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공업지역 중에서 뭐가 됐어요? 전일준이니까 동그라미 4번 X. 중공업이 얼마고요? 가장 세서 400. 동그라미 3번 준주거가 가장 세서 얼마요? 500. 답은 3번이죠. 16번 문제요. 용적률 최대 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다 상업지역이요? 상업지역 그 쉽죠 뭐예요? 근유일중이잖아요. 근데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이니까 낮은 지역부터 근유일중이 되는 거죠. 근유일중. 근유일중. 답은 2번입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17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용적률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상업지역 없네요. 그럼 상업지역 뺐고 그러면 500, 1500, 400, 계획관리백 나머지 80 주거지역 500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기억번 준주거지역 500 됐죠? 이거 9가지는 쓰고 가시자고요. 9가지는 쓰고 오시면 준주거지역 500 됐습니다. 그러면 기억번 준주거지역 500이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요. 동그라미 1번 끝에 리을 X, 동그라미 2번 끝에 니은 X, 동그라미 4번 끝에 니은 X, 동그라미 3번과 5번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공업지역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100, 150, 200, 250, 300, 8적지역 500. 그러니까 리을번에 3종 1반은 얼마고요? 300이죠. 다음에 니은번에 중공업지역이 그러니까 300, 전일준 300, 350, 400 중공업지역이 400이죠. 일반공업지역은 350. 물론 세부적인 숫자를 다 쓰고 갈 수도 있긴 한데 이 문제를 복잡하니까 만약에 쓰고 간다고 치자고요. 어차피 하시면서 봐야 되는데 주거지역이요. 1, 2, 1, 2, 3주는 아셔야 되고 이건 소리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100, 150, 그러니까 200, 그러니까 250, 300, 펄적지역 500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전일준으로 해서요. 전일준, 그러니까 300, 350, 400으로 돼 있는 거죠. 상업지역은 뭐 900부터 가니까요. 저 문제이고. 저 기업관 준주거지역 500, 니은번 중공업지역 400, 뒷번 일반공업 전일준 350, 1번 1, 2, 1, 2, 3, 준 3, 300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18번 문제요. 도시공객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지역은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건폐율, 이 용도 지역만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냐. 건폐율 용적률 제한의 특례가 있습니다. 언제 나왔고요? 뭐 기본서에 써져 있죠. 건폐율 용적률 제한의 특례가 그러니까 6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9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1회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언제 나올 거고요. 지금 23 더하면 52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녀딸이나 아니면 조카 사후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대요. 너 이번 그러니까 아이고 그 시험을 본다고? 그러니까 잘했어. 그 업 되게 그 업 좋아 괜찮아. 나도 잘하고 있잖아. 좋아 잘 선택했어. 근데 이번 시험 몇 회 시험이요? 이번 시험 47회 시험인데요. 괜찮아.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그다음에 뭐 딴 그러니까 손녀딸이 시험을 본답니다. 너 이번 시험 몇 회 시험이요? 51회 시험인데요. 이거 나올 수 있어. 이거 조금 한 몇 번 읽어놔. 다른 손녀딸이요. 너 이번 시험 몇 회 시험이요? 52회 시험인데요. 이거 꼭 나와. 6회 때 나왔고 29회 23일 지나서 나왔으니까 52회 때 꼭 나와. 이거 꼭 외워서 가야 돼. 그래서 이건 손녀딸한테 얘기해 줄 거지. 31회 시험을 보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써져 있으니까 그냥 보시는 거죠. 18번 문제예요. 뭐 특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걸 다 알 수는 없고요. 42쪽 보시면 해설에 건폐율 용적률 제한의 특례 이것만 다 써놓으면 기본서에 뭐 아무튼 어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본서에 3쪽이 넘어요. 제일 아래표에 건폐율 제한의 특례, 그다음에 오른쪽에 용적률 제한의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쪽 보시면 43쪽에 그 세 번째 칸에 앞 글자로 빼서 보면 취, 개, 수, 자, 농,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산, 취계수, 자농산에 대해서 두 번째 칸 건폐율 6, 4, 4, 6, 7, 8 이게 이제 네 번째 칸이죠. 건폐율 6, 4, 4, 6, 7, 8 용적률 개수자농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뜻은 뭐냐면 용도지역 정부 땅에 깔려 있지만 용도지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 무슨 목적으로 취계수 자농산 외울 필요 없어요. 52 시험 때나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계수 자농산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는 조금 더 봐주자, 조금 더 크게 깨주겠다.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지금 문제가 41조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것은 그냥 43조 해설을 보시죠. 두 번째 칸 건폐율 취계수 자농산 중에서 그래도 큰 게 지금 여기서는 644, 678에 밑에서 둘째 줄 농공단지가 70%이네요.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네, 됐고요. 43쪽에 19번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폐율, 용적률을 동시에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마 이 21가지 그 42가지를 다 찾아내서 써라. 이게 나쁜 문제죠. 지금 이 21가지도 복잡한데요.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물어볼 때는 이 9가지 법에 정해진 숫자로 물어보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러면은 동그란 위에서 아래로 붙이는 게 낫죠. 옆으로 가는 건 많이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위에서 아래로 797, 4, 2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797, 4, 2 주거지역 70 이걸 쓰셔도 좋고 이것 정도는 쓰는데 시간 안 걸리니까요.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 계속 내시면서 해도 되고요. 797, 4, 2 797, 4, 2 주거지역 70 60% X요. 797이 상업지역 90 797이 녹지지역 20 4, 2, 4 객 4 계획관리 4 나머지 20 맞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요. 제일 오른쪽 칸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500, 1500, 400, 100 500은 맞지만 앞에 60%가 틀려있고 상업지역 1200 X 500, 1500 1500이죠. 500, 1500, 400, 100 녹지지역 100이죠. 80 X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계획관리 100 계획관리 100 맞죠. 나머지 80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20번 문제요. 용도지역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틀렸고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용적률 등등 이러저러한 행위 제한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X 틀렸죠. 대한민국 당 4가지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해질 때까지 우선 조금만 지어라. 규제가 가장 강한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동그라미 1번 지문이죠. 둘째 줄 끝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어느 땅바닥이 도시지역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다음 규정이 없으면 구분이 없으면 구분될 때까지 가장 센 쪽 녹지지역 중에서도 가장 센 쪽 보전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분이 없으면 구분 지정될 때까지 가장 센 쪽 규제가 센 쪽 조금만 지어라. 보전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 것은 생략하고요.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용도지역 내용을 보신 거죠. 아무튼 뭐 건폐율 용적률 숫자는 제가 뭐 이걸 다 아까 이제 중간에 썼었습니다만 몇 분만 쓰시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틀릴 건 아니고요.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지구 용도구역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